후보자께서 가장 좋아하는 법원이 뭐죠? 가장 좋아하는 법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예,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 동서고금에 하면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 후보자님은 김명수 사법부의 재판 지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 많이 안 좋은 걸로 그래요. 듣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기소된 조국 재판 1심에 3년 2개월 걸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단답을 네, 조금 길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길죠. 이게 법에 정한 절차에 어긋나고 훈시 규정을 무너서 3배씩 어긴 거 아닙니까? 조국 장관 아들 허인턴 증명이 발급으로 2020년 1월 기소된 현역 의원 재판은 내년 총선까지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이래 됩니까? 단답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안 되겠죠? 네, 안 됩니다. 이런 일 제발 안 되겠죠? 우리 대법관 법원도 그래서 적시 처리 중요 사건이라고 다 그렇게 지정을 해서 관리를 또 하나 더 하는데요.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기소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김미리 판사라는 분이 참 이분 아마 세계 법원사에 길이 빛날 사람일 겁니다. 아마 3년 반이 지나도록 1심 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정의롭습니까? 네, 그런 비판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의로운 일입니까 이게? 그건 지체된 정의로 보입니다. 침묵하고 회피하면은 정의는 발현되지 않습니다. 정의는 나설 때 용감하게 답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후보자님 보니까 대법관 1인당 연간 4천건 권리구제법원의 역할도 함께 했다. 이 대법관 한 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힘들겠죠. 국민들은 네. 다 하나하나 다 절박합니다만 그러나 국민 전체가 볼 때는 우리 대법원은 지금 사법부로서의 그 정의의 기둥이라는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왜? 정의를 실현할 의사가 없구나. 그런데 이런 모든 정의의 하나하나는 사측권 하나하나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우리말에 그 법이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중에 하나가 일벌백계입니다. 일벌백계 아시죠? 네, 일벌백계. 기강이라는 것도 빗자루로 어디 저 마당 끝에 있는 먼지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벼리를 잡아야 기강이 잡힌다 그럽니다. 그물에 벼리를 잡아야. 무엇이냐면은 이런 권력자, 조국, 현역 국회의원, 대통령 친구였던 울산시장 이런 권력자에 대한 재판을 지연하고 정의의 판단을 지체하고 늦추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믿겠습니까? 대법관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사건일수록 좀 적시에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권력자의 사건. 바로 일벌백계를 해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천건 하나하나에 똑같은 눈물과 피와 땀을 쏟을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내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겠구나. 내 사건이 내가 비록 힘이 없고 내가 비록 돈이 없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서 우리 법원이 정의롭게 판단해주고 있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큰 권력자의 사건도 지연하고 이렇게 하고 아무 말도 법원에 많은 분들이 말도 하지 않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기대를 하겠습니까? 소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 임금 처벌에 대한 세심한 배려 다 중요한데 이런 큰 일벌백계가 무너지고 정의의 기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저 대법관 후보자님은 아까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이 법원이 얼마나 그 무게가 무거운지 이제 다 더 절감하시겠죠? 네, 절감하겠습니다. 김명수 사법부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파사 현정 아시죠? 파사 현정. 네. 예, 검찰이 좋아하는 기관이 저 법원입니다만 파사 현정도 검찰 요즘 수사권 다 뺏어갖고 요즘 검찰 수사 능력이 많이 저하되어서 걱정이 참 많은데 파사 현정도 그렇습니다. 동경지검 특수부가 떴을 때는 바로 권력자를 구속시켰던 겁니다. 근데 권력에 대한 수사는 이제 검찰이 했는데 그 수사를 다 못하게 해놔가지고 지금 뭐 엉망입니다만 지금 그거 지키려고 우리 검찰 수사권 회복하려고 하는데 참 말 나온 김에 검찰의 수사권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권력자에 대한 수사권 문제. 네, 필요한 경우에는 행사될 수도 나중에 있다고 묻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명수 사법부는요 이렇게 정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우리 대법원을 세계적인 희극의 법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 무엇이 거짓말입니까, 대법관 후보자님? 진실에 바라는 말. 그렇죠. 진실에 바른 거짓말이죠.
그런데 어느 피고인이 좀 특별한 분이었습니다만 그래서 보면 법원 판결문에 저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있는데 소수 의견 보면 명확해요. 한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저는 무슨 법연구회니 이런 연구회의 그 법원 내 엘리트 조직 일부 단체들의 이 해악이 제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끼리 서로 편을 먹어서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 후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지 않고서야 거짓말에 대한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알 텐데 소수 의견 딱 한 명 부족한 소수 의견은 이게 거짓말이라는 실증적 증거를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은 그런 대법원, 세계의 희극 소재로 만든 이 대법원을, 이 부끄러운 대법원을 우리 대법관 후보자님은 이제 새롭게 이렇게 쉬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각오되어 있습니까?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법관, 이 희극 대법관이 얼마나 대법원이 웃기는 짓을 하고 있냐면 이거 보십시오. 자, 안철상 대법관이라는 분. 이분 지금 이번 대법원장 지금 문제의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번째로 임명했던 첫 번째로 임명했던 분이 하나입니다. 독자적 예산 편성권 사법부 독립. 이제 이렇게 세계적으로 대법원을 우습게 만들고 정의를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서 이런 대법원을 국민의 감시와 견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자기들만의 공화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자, 대법원이 독자적 예산 편성권 사법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 편성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무튼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 그렇죠. 그런데 물론 날 대법관이 이렇게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아십니까? 대법관 임기를 6년에서 9년으로 하자고. 차라리 뭐 미국처럼 종신으로 하자고 하면은 뭐 이유라도 적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9년입니까?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 지금 대법원이 잘했으면은 국민들이 박수 쳤으라도 계속 하시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의를 무너뜨리고 우리 대법원의 권위와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희극의 소재로 만들어버린 이런 대법원이 지금 임기 말에 이렇게 독자적 예산 편성권 만약 이렇게 해준다면 우리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원회도 다 예산 편성권을 줘야겠죠. 그게 대법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알겠죠. 아마, 예, 그래서 제가